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일단 그 다우 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애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그동안은 $400가 넘게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다우 지수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다우 지수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애플이 이제 $100대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영향력은 다우 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16위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다우 지수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간의 월간 상승률을 보면요. 1984년 이래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해서 또 기록을 한 가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장을 마감한 이후에 줌비디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줌비디오가 지난 3개월간 매출이 작년 한 해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즘에 헤드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줌의 매출이 4배나 상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줌의 시간을 거래 주가도 8% 정도 급등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31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날 드디어 주식 분할을 하게 된 애플과 테슬라였는데요. 양사의 주식 분할 효과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이전에 강한 연속 상승을 보였던 탓인지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 두 지수의 경우 이번 달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8월 한 달만을 두고 보면 1984년 이래 최고의 8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주식 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은 4대1, 테슬라는 5대1의 주식 분할 이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플의 비중이 줄어든 탓에 다우지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줌비디오 함께 보실까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급등했는데요. 코로나19의 수혜주라도 볼 수 있겠죠. 줌비디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5월, 6월, 7월 이 3달간의 매출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했던 매출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고 올 초 대비 이 줌비디오의 주가도 360%나 급등을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줌비디오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시면요. 8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이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이 정말 잘 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8월 랠리로 시장은 더욱 뚜렷한 V자형 반등을 보였습니다. 1984년 이후에 36년 만에 8월 기준으로 최고의 월간을 나타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주 장기간 낮은 금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접근법 변화 등의 이 낙관론이 고조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논의 재개 등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8% 가까이 빠지면서 28,43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은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0.68% 올라 11,77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까지 마저 확인을 해보시죠. 0.2% 소폭 하락하면서 3,5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은 등락폭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상품 시장에서도 다소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을 제외하고 나선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WTI 가격도 이 4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0.4% 넘게 하락해서 42.79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 가격은 장중한데 1,96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1,98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보합권으로 귀결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금 가격은 0.04%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975.6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약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었죠. 금리는 이날 이 반발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약 4% 하락해서 0.697%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19% 내리면서 92.2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혜진 앵커의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리처드 칼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전략을 두고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전략적 변화를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먼저 이 정책 틀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략에 중요하고 강력한 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죠. 인플레이션을 통상 2% 목표치보다 조금 더 높아지도록 용인을 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2%에서 3%까지도 용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장은 이번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연준의 목표 수준 이상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준의 새로운 정책 틀에서 낮은 실업률 그 자체가 정책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새로운 정책 틀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 옵션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는데요. 위와 같은 것들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대규모 자산 매입이 효과적인 부양 정책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과연 연준이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되살려낼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된 지 첫 번째 거래일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도 3% 올랐고 테슬라도 12% 크게 올랐는데 첫날부터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분할 전에도 사실 이제 전에 사야 되나, 이 주식 분할 후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고 지금도 주식 분할 되자마자 사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식 분할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크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NBC의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밤 사이에 애플과 테슬라가 동시에 주식 분할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 들의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나 아니면 TD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미국 개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 플랫폼이 순간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단가가 일단 낮아졌습니다. 이 단가가 낮아진 주식을 바로 사는 게 좋을까요?
켄쇼의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4차례의 주식 분할하는 동안 주식 분할한 직후에 샀다가 2주 뒤에 팔았다면 주식의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주 뒤에 팔았을 때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0.16% 상승을 했고요. 주식 분할 이후 단가가 낮아졌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주식 분할은 항상 그 결과를 다르게 나타냈었는데 2014년에 주식 분할을 했을 때 애플의 주가는 1년 뒤에 36%가 급등했습니다. 주식 분할했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에 분할을 했을 때에는 이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애플의 주가도 60%나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식 분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된 만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당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틱톡이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수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당사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의 사업 부문 인수자를 정했으며 이르면 내일이죠. 9월 1일, 현지 시간 9월 1일 로 이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바에 따르면 월마트와 제휴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이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죠. 매각가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로 우리 돈 35조 6,1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최종 결정을 해서 매수자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첨단 기술 이전 등에 관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어서 이로 인해 지연되거나 이탈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업권 일부를 미국에 매각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바이트댄스는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식 업종이죠.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존이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상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30분 배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 약 1%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거의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7년 전쯤에 아마존은 상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었고 이러다가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아마존의 관계 산업부인 이 프라임에어에서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하루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고요. 프라임에어는 향후 모든 고객들에게 30분 배송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처음으로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이라고 하는 곳은 이 페덱스와 손을 잡고 현재 버지니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UPS도 의약품 배송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그 드론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은 정해진 경로를 오고 가는 것이고 아마존이 꿈꾸는 30분 배송은 경로가 랜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